미국인과 결혼해서 시댁 근처에 살게 된 한국 며느리의 3년간의 이야기.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가진 시어머니. 임신, 출산, 육아. 매 순간 간섭과 통제를 받았지만 남편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진실이 밝혀지고 2019년 가을 캘리포니아의 한적한 정원에서 우리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남편 제이슨과 나는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죠. 미국에서 유학하던 중 만난 그는 한국 문화를 존중해주는 다정한 사람이었고 나는 그와의 미래가 행복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결혼식 당일날 시어머니 캐런은 활짝 웃으며 나를 껴안았습니다. 환영해요, 딸.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그녀의 따뜻한 말에 나는 안도했습니다. 외국에서의 결혼 생활이 걱정되었지만 시어머니가 이렇게 반겨주니 든든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우리는 제이슨의 회사 근처에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이 시댁에서 차로 불과 10분 거리였다는 것. 제이슨은 부모님께서 나이 드셨으니 가까이 사는 게 좋겠어라고 했고 나는 효자인 남편이 자랑스러워 선뜻 동의했습니다. 이사한 지 일주일 만에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근처 왔다가 들렀어. 아, 그런데 시어머니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집, 뭔가 냄새가 나는데? 혹시 김치 냄새? 아, 어제 김치찌개를 끓여서. 에휴, 미국 아파트에서 그런 냄새 나면 민원 들어와. 조심해야지. 첫 방문부터 시작된 잔소리.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좋아하던 제이슨은 자주 내게 한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방문 횟수가 잦아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짐이나 또 그 냄새 나는 음식해? 제이슨 건강에 안 좋아. 너무 짜고 매워. 어머니, 제이슨이 좋아해서. 내가 아들 30년 키웠는데 내가 더 잘 알아. 너도 이제 미국 음식 먹어야지. 한국 음식만 먹으면 속 버려. 남편 앞에서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이 자리를 비우면 시어머니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죠. 어느 토요일 오후 제이슨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시어머니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지민아, 솔직히 말할게. 갑자기 낮아진 목소리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민이 너 제이슨과 결혼한 건 영주권 때문이지? 한국 여자들 다 그래. 미국 남자 만나서 영주권 따려고. 어머니. 무슨 말씀을. 아니라고 발뺌하지 마. 나도 다 알아. 그리고 앞으로 이 집에서 한국 음식 냄새 나게 하지 마. 여긴 미국이야.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며칠 전 따뜻하게 웃으며 나를 딸이라 불렀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제이슨이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다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 지민이가 부엌 정리 정말 잘하네. 역시 우리 며느리야. 결혼 3개월째 시댁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쁜 한복 원피스를 입고 갔습니다. 한국의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을 조화시킨 디자인이었죠. 오, 지민 멋진데? 제이슨의 말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색깔이 좀 튀지 않아? 여기선 좀 더 수수하게 입는 게 좋을 텐데. 친척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적받으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민아, 미안한데 다음부턴 내가 옷 좀 골라줄게.
우리 가족 모임에선 적절한 옷차림이 중요하거든.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아니야, 너는 미국 문화를 잘 몰라. 내가 도와줄게. 도움이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서서히 드러나는 본색. 그 후로 시어머니의 간섭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지민아, 왜 아직도 한국 화장품 써? 미국 제품이 더 좋아. 그 헤어스타일은 너무 젊어 보여. 결혼한 여자답게 단정하게 하는 게 좋겠어. 집안 인테리어도 좀 바꿔야겠어. 너무 한국식이야.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가져온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심지어 내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는 불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이슨에게 하소연하면 엄마가 원래 꼼꼼한 성격이야. 나쁜 뜻은 아니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정말 결혼 생활인가? 내가 꿈꾸던 행복한 가정은 어디로 간 걸까?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내가 임신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결혼 1년 만에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이슨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고 나 역시 새로운 생명이 찾아온다는 게 신기하고 행복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 생겼어요. 제이슨이 전화로 알리자 시어머니는 기뻐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 정말? 축하해. 바로 갈게. 30분 후 시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 그녀의 눈빛이 냉랭하게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임신 초기의 간섭. 지민아, 임산부는 조심해야 해. 이것저것 먹으면 안 돼. 시어머니는 임신한 나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자극적이니까 당분간 금지. 내가 매일 건강식 배달해 줄게.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야. 내 손주 건강이 걸린 문제지. 손주. 그 단어가 중요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기를 낳아줄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임신 7주차부터 입덧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죠. 오직 한 가지, 어릴 적 엄마가 해주시던 닭고기 구이만이 목구멍을 넘어갔습니다. 한국 마켓에서 재료를 사다가 정성껏 양념했습니다. 간장, 마늘, 생강. 익숙한 냄새가 주방을 채우자 비로소 배고픔이 느껴졌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제이슨도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저녁을 먹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또 시어머니였습니다. 요즘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들렀습니다. 지민아, 어제 또 한국 음식 했어? 네, 입덧이 심해서 그것만 먹을 수 있어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민아,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임신 중엔 자극적인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어머니, 다른 건 토해서. 그건 핑계고. 내가 보내준 샐러드는 왜 안 먹어? 그건 냄새만 맡아도 속이 안 좋아져서. 에휴, 답답하네. 제이슨. 시어머니는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지민이가 자꾸 한국 음식 먹는데 뱃속 아기 생각은 안 하나 봐. 제이슨이 회사에서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엄마 말씀 들어. 아기 위해서 참아. 나는 울컥했습니다. 내 남편마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며칠 후 나는 몰래 닭고기 구이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해두고 조금씩 먹으려고요. 그런데 이틀 후 냉장고를 열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만들어둔 음식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분명 여기 뒀는데. 그때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아, 그거 엄마가 어제 오셔서 다 버리셨어.
상한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뭐라고? 상한 음식이 아니었어. 어제 만든 건데. 엄마가 냄새 맡아보시고 이상하다고 하셔서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 앞에서 시어머니를 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 열쇠를 복사해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 어머니. 아, 깜짝이야. 노크했는데 대답이 없어서 그냥 들어왔어. 언제 열쇠를 제이슨한테 받았어. 혹시 너가 쓰러지거나 하면 바로 들어와야 하잖아. 명분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감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예고 없이 수시로 들락날락했습니다. 부엌을 확인하고 냉장고를 뒤지고 내가 뭘 먹었는지 체크했죠. 임신 7개월. 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내 집인데 내 집 같지 않았습니다. 숨 쉴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불쑥 들어와서 오늘은 뭐 먹을 거야? 또 그 냄새 나는 한국 음식? 이라고 묻자 나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여긴 제 집이에요. 제가 뭘 먹든 제 자유잖아요.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너무 심하시잖아요. 에휴, 역시 한국 여자들은 안 돼. 예의도 없고. 시어머니는 곧바로 제이슨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지민이가 나한테 소리 질렀어. 나 정말 상처받았어.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기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애절했죠. 제이슨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아. 내가? 왜?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제이슨, 당신은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몰라.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여보가 오해한 거야. 나는 절망했습니다. 남편마저 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홀로 방에서 울었습니다. 임신 7개월,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예정일보다 일주일 빠른 어느 새벽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이슨, 아기 나올 것 같아. 진짜? 지금? 우리는 서둘러 병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내가 어젯밤에 술을 좀 마셔서 운전을 못할 것 같아. 뭐? 그럼 어떡해? 엄마한테 전화할게. 새벽 3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민이가 진통 시작했어.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어?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새벽에? 응, 미안해. 내가 운전을 못해서. 에휴, 알았어. 30분 후에 갈게. 30분. 진통이 점점 심해지는데 3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차에 타자마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민아, 근데 제이슨 차 기름이 별로 없네. 주유하고 가야겠어. 어머니, 진통이 심한데 금방이야. 5분이면 돼.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넣는 5분이 평생 처음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8시간의 진통 끝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 아기예요. 내 품에 안긴 작은 생명.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제이슨도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안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생했어. 시어머니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만실 문이 열리자 달려들어왔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 할머니 왔어. 시어머니는 아기를 품에 안더니 온갖 애정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기. 할머니 닮았네. 나는 8시간 동안 죽을 고생해서 아기를 낳은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3일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주일간 산후조리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제이슨은 회사 가야 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곧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기를 완전히 독차지했습니다. 지민이 너는 쉬어라. 아기는 내가 볼게. 하지만 어머니 모유 수유 시간인데 분유 주면 되지. 모유는 영양이 별로 없대. 그게 아니라 내가 3명 키워봐서 아는데 분유가 나아요. 지민이 너는 몸도 약해 보이고 내 의견은 무시되었습니다. 아기는 내가 낳았지만 기르는 건 시어머니가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계신 우리 엄마는 직접 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택배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기 옷 세트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아기한테 이거 입혀줘. 한 땀 한 땀 엄마의 사랑이 담긴 손뜨개 옷이었습니다. 나는 감동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기한테 이거 입힐게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 옷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어제 제가 여기 둔 아기 옷 보셨어요? 아, 그거 버렸어. 네. 왜요? 누가 만든 건지도 모르는 옷을 내 손주한테 입힐 수 없어. 위생적이지 않아서. 어머니, 그건 우리 엄마가 손수 만드신 건데. 그래도 안 돼. 미국에서는 새 옷 입히는 게 기본이야.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의 정성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니. 제이슨에게 하소연했지만 그는 엄마도 우리 아기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거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산후조리 일주일이 끝나고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들렀습니다. 아기 잘 있어? 내가 확인하러 왔어. 점점 나는 고립되어 갔습니다. 친구들은 멀리 있었고 가족은 한국에 있었고 남편은 일에 바빴습니다. 오직 시어머니만이 내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통제했습니다. 아기 이유식은 이렇게 해야 해. 아기 재우는 시간은 이래야 해. 아기 목욕은 이렇게 시켜야 해. 내가 엄마인지 시어머니가 엄마인지 헷갈렸습니다. 아기가 2돌이 되던 해 아기가 열이 심하게 났습니다. 제이슨, 아기가 39도야.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미안한데 나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야. 엄마한테 부탁해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아기가 열이 많이 나서 병원 좀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 나도 바빠. 하지만 어머니, 급한 상황이에요. 그럼 택시 우버 있잖아. 어머니, 그리고 내 차 쓰려면 기름값이랑 보험료 생각해야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손주 하더니 정작 손주가 아플 때는 기름값을 운운하다니. 결국 우버를 불러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서 아픈 아기를 안고 집에 돌아와 제이슨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을 리 없어. 분명 오해가 있었을 거야. 오해가 아니야. 직접 들었어. 엄마는 우리 아기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당신은 정말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몰라. 우리는 그날 밤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이슨, 나는 3년 동안 참았어. 하지만 이젠 한계야. 여보,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표현이 서툴 뿐이야. 표현이 서툰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거야. 왜 모르는 거야? 제이슨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문화 차이도 있고 엄마 세대는 원래 그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예민하다고? 3년 동안 쌓인 상처를 예민하다고 치부하다니. 나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절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기의 첫 돌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식으로 돌상을 차리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미국에서는 케이크 파티만 해요라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절충안으로 작은 돌상과 케이크 파티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엄마가 직접 금반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기의 첫 돌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요. 우리 손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렴. 엄마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돌잔치 당일 손님들이 오기 전에 금반지를 아기 옷에 꽂아 두었습니다. 한국 전통대로 아기에게 금을 선물하는 의미였죠. 그런데 파티가 시작되기 직전 금반지가 사라졌습니다. 분명 여기 두었는데.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뭘 찾아? 어머니, 우리 엄마가 보내주신 금반지 보셨어요? 아, 그거 치워뒀어. 왜요? 그런 거 아기한테 하면 위험하잖아. 삼키면 어떡해. 하지만 그건 나중에 줄게. 지금은 파티나 즐겨. 파티가 끝나고 금반지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어디 뒀더라. 나중에 찾아볼게라며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금반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이슨의 사촌이 내게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민, 캐런 이모 페이스북 봤어? 아니요, 왜요? 이상한 글들이 많던데. 궁금해진 나는 시어머니의 페이스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손주는 세상에서 제일 귀여워요. 제가 매일 돌봐주고 있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아기를 키우는 것처럼 쓴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댓글에는 캐런, 당신은 정말 헌신적인 할머니예요. 라는 칭찬이 달려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다음 글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기 돌보는 법을 잘 몰라서 제가 다 가르쳐 줘야 해요. 한국에서 온 며느리라 미국 방식을 모르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친딸처럼 대해주니 고마워하더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고마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간섭이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더 스크롤을 내리자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집에서 찍은 사진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시어머니가 찍어서 올린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글은 더 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아기한테 한국 음식만 먹이려고 해서 제가 말렸어요. 아기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 제가 아들한테도 말해서 이제는 건강식만 먹이고 있어요. 댓글들, 캐런, 당신이 옳아요. 한국 음식은 너무 자극적이죠. 며느리가 당신 말을 안 들었다니 버릇이 없네요. 나는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나를 무능하고 버릇없는 며느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샷을 찍어서 제이슨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 봐. 어머니가 SNS에 나에 대해 이런 글을 올렸어. 제이슨이 글들을 읽었습니다. 엄마가 좀 과장한 것 같긴 한데. 과장? 이건 거짓말이야. 여보, 엄마 세대는 SNS에서 원래 그렇게 써.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제이슨,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나를 나쁜 엄마로 만들고 있어. 그래도 엄마한테 직접 말하긴 좀.
엄마 상처받을 것 같아. 또다시 나보다 엄마가 우선이었습니다. 그 후로 시댁 가족 모임에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민 씨, 아기 돌보는 거 많이 배웠어요? 캐런이 많이 가르쳐 준다며? 아기한테 한국 음식 먹이려고 했다면서요? 조심해야죠. 시댁 식구들은 시어머니의 SNS를 통해 왜곡된 정보를 믿고 있었습니다. 나는 해명하려 했지만 아니 사실은 이라고 시작하면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에이, 지민이가 겸손하네. 지민이 지금은 아기 잘 돌봐요. 제가 잘 가르쳤잖아요. 웃으며 하는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넌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이 아기 옷, 장난감, 책 등을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딸과 손주를 볼 수 없는 안타까움을 선물로 표현하신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문제 삼았습니다. 이 장난감 미국 안전기준 통과한 거야? 이 옷, 세탁은 어떻게 해? 화학물질 있으면 안 되는데. 한국 책은 영어 발달에 안 좋아. 영어 책만 읽혀야 돼. 급기야 시어머니는 제이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앞으로 지민이 부모님한테 아기 선물 보내지 말라고 해. 내가 다 사줄게. 제이슨은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여보,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미국 안전 기준이. 제이슨, 내 부모님이 손주한테 선물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조심하자는 거지. 나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마저 거부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기를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결혼 준비부터 시작된 간섭, 임신 중 통제, 출산 후 고립, 아기 양육권 빼앗기기, SNS에서의 거짓말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친절하게 대하려 했고, 한국식과 미국식을 조화시키려 했고,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나를 깎아내렸고, 남편은 나를 믿지 않았으며, 시댁 식구들은 나를 문제아로 여겼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한국에 계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응? 지민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엄마, 나 못 살겠어. 그날 밤 나는 엄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을. 엄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지민아, 그렇게 힘들면 한국 들어와. 엄마가 다 받아줄게.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기가 있었고 남편이 있었고 여기가 내 삶의 터전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싸워야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거리를 두기로. 아기가 2살이 되었을 때 나는 제이슨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좀 더 먼 곳으로 이사 가면 안 될까? 왜? 여기 괜찮잖아. 그게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아기를 키우고 싶어. 사실은 시댁에서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죠. 그것도 좋은 생각이긴 한데 엄마 아빠 근처 떠나면 좀 그렇지 않아? 차로 30분 거리면 어때? 그렇게 멀지 않잖아. 30분? 지금은 10분인데.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부동산 사이트를 검색하며 적당한 집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완벽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시댁에서 차로 40분 거리, 좋은 학군, 넓은 마당이 있는 집. 여보, 이 집 어때? 가격도 괜찮고 학교도 좋아. 제이슨이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너무 멀어. 엄마가 손주 보러 오기 힘들겠어. 하지만, 그리고 여보, 솔직히 말할게. 엄마한테 의지할 때가 많잖아. 멀리 가면 불편할 거야. 의지? 시어머니가 도와준 적이 있었나? 오히려 스트레스만 주었는데 나는 몰래 그 집을 보러 갔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넓은 거실, 밝은 주방, 아기가 뛰어놀 수 있는 마당. 여기서라면 시어머니의 감시 없이 숨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물었습니다. 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부 두 분 다 서명하셔야 합니다. 그렇구나. 제이슨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나는 진지하게 제이슨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보, 우리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응, 무슨 일인데? 이사에 대해서 내가 왜 이사 가고 싶은지 설명할게.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어머니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힘들어. 매일 들락날락 하시니까 내가 숨쉴 공간이 없어. 또 그 얘기야? 여보, 엄마는 우리 도와주려고. 아니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간섭하는 거야. 나는 참았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문제 삼아. 내가 요리하는 것, 아기 돌보는 것, 심지어 내가 입는 옷까지. 나는 이 집에서 손님 같아. 아니, 손님보다 못해. 감시받는 죄수 같아. 제이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과장하지 마. 엄마가 그 정도까지. 과장이 아니야. 당신이 없을 때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당신은 몰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데? 나는 지난 3년간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여보가 오해한 거야. 엄마는 원래 말이 좀 직설적이지만 나쁜 의도는 없어. 제이슨, 그리고 이사는 안 돼. 여기가 좋아.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민아, 제이슨한테 들었어. 이사 가고 싶다고? 제이슨이 엄마한테 말했구나.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좀 더 넓은 집에서. 솔직히 말해. 나한테서 멀어지고 싶은 거지? 에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래? 나는 너를 도와주려고 매일 가는 건데. 어머니, 그게 아니라 내가 손주 보러 가는 게 그렇게 싫어? 내가 그렇게 나쁜 할머니야? 시어머니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냥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또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제이슨의 여동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엄마가 많이 상처받으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도와주시는데 이사 가겠다니 너무하지 않아요? 이어서 제이슨의 아버지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지민, 캐런이 울고 있어. 무슨 일이야? 아버지, 그게 우리는 너를 딸처럼 대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를 떠나겠다고? 우리가 뭘 잘못했지? 시댁 식구 전체가 나를 압박했습니다. 제이슨도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사는 잠시 미루자. 엄마가 너무 상처받으셨어. 하지만 우리 삶인데 엄마 기분 좀 풀릴 때까지만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자. 나중에, 그 나중에는 절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나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계약이 다음 달에 만료되는데 재계약하실 건가요? 제이슨이 네, 재계약할게요라고 답했습니다. 잠깐, 우리 이야기 안 했잖아. 여보, 지금 이사갈 상황 아니잖아. 엄마도 그렇고, 그건 당신 판단이고, 나는 동의 안 했어.
이미 재계약 서류 보냈어. 나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또 1년. 시어머니 근처에서 또 1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와 단둘이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시는 게 부담스러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부담스럽다고? 네. 저도 제 공간이 필요해요. 제 방식대로 아기를 키우고 싶고요. 네 방식? 네가 뭘 아는데? 어머니, 저도 아기 엄마예요. 제 판단을 존중해 주세요. 존중? 내가 30년 동안 아이들 키운 경험을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게 아니라 너는 정말 이기적이야. 너 편한 것만 생각하지. 가족은 생각 안 하지? 대화는 실패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제이슨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면 혼자서라도 결정하겠다고.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남편 동의 없이 이사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복잡합니다. 특히 아이가 있으면. 그럼 별거는요? 변호사는 나를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부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상담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돌아왔습니다. 아직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선언했습니다. 제이슨, 어머니께 말씀드릴 건데 앞으로 우리 집 방문은 일주일에 한 번만 와주셨으면 좋겠어. 그것도 미리 연락하고. 뭐?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3년 동안 참았어. 이제는 내 선택이야.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당신이 말하든 내가 말하든 선택해. 제이슨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왔을 때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지민아, 문 열어. 어머니, 오늘은 불편해요. 다음에 오세요. 뭐라고? 내가 손주 보러 왔는데. 죄송해요. 미리 연락 주세요. 시어머니는 문 앞에서 30분 동안 소리쳤지만 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이슨에게서 폭풍 같은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경계를 설정한 거야. 경계? 그게 경계야? 그건 무례한 거야. 그럼 어머니가 3년 동안 나한테 한 건 뭔데? 그건 무례한 게 아니야? 우리는 또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댁 식구 전체가 나를 외면했습니다. 가족 모임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명절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이슨의 여동생은 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요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아버지는 우리 아들 불행하게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나는 시댁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감시가 없으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내 방식대로 아기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마음껏 해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제이슨과의 관계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엄마가 너 때문에 우울증 걸렸대. 엄마가 날 보고 싶어 하는데 당신이 막는 거야. 가족을 이렇게 만든 당신이 책임져야 해. 매일 밤 같은 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나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 어느 토요일 오후 제이슨이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나갔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몇 시간만 다녀올게. 아기 부탁해. 응, 괜찮아. 제이슨이 나간 지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제이슨 있어? 아니요, 회사 갔어요. 그럼 됐어. 시어머니는 돌아서려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그나저나 지민아. 마침 잘 됐네. 무슨 일이세요? 아기 백신 접종 날짜 바꿔야 해. 내가 예약해놨으니까. 어머니, 제가 이미 예약했는데요. 취소해라. 내가 하는 병원이 더 좋아. 하지만 갑자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민아, 솔직히 말할게.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엉망이 됐어. 네. 제이슨이 너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했어. 예전엔 그렇게 효자였는데 이제는 엄마보다 너 편만 들잖아. 어머니, 저는 그런 적. 아니, 너는 교묘해. 제이슨 앞에서는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나를 악마로 만들지. 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악마로 만든다고?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제이슨이었습니다. 서류를 놓고 와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하게 변했습니다. 아들, 벌써 왔어? 어머, 나 방금 지민이랑 아기 이야기하고 있었어. 아니에요, 엄마. 다 들었어요. 문 열기 전에 제이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지민한테 저렇게 말하다니. 시어머니는 당황했지만 금방 회복했습니다. 아들아, 오해야. 나는 그냥. 오해가 아니에요, 엄마. 지민이 악마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표현이 좀 과했지만. 그리고 지민이 교묘하다고. 내 앞에서는 착한 척한다고. 제이슨은 처음으로 엄마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동안 지민이 말한 게 사실이었어요? 아들아, 그게 무슨. 엄마가 지민한테 냉정하게 대했다는 거, 내가 없을 때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 다 사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그냥 너를 지키고 싶었어. 외국 여자가 너를 이용할까봐. 이용? 지민이 날 이용한다고요? 영주권.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는 그냥. 제이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실망했어요. 정말. 그리고 나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말을 믿지 않았어. 정말 미안해.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내 편이 되어준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변명했습니다. 아들아, 이건 오해야. 나는 지민이를 싫어한 게 아니라. 엄마, 그만하세요. 아들아, 엄마, 당분간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나도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아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엄마가 먼저 선을 넘으셨잖아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제이슨이 나를 안았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나는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간 쌓였던 서름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제이슨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엄마한테 확실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아. 근데 증거가 필요해. 엄마는 절대 인정 안 하실 거야. 증거? 응. 혹시 엄마가 당신한테 심하게 말한 거, 녹음 같은 거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없어. 설마 녹음할 줄은. 하지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잠깐 내 핸드폰 음성 메모.
임신 중에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말해서 나중에 제이슨한테 보여주려고 몇 번 녹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뒤져보니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지민 씨, 당신은 영주권 때문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거잖아. 솔직하게 인정해. 한국 여자들은 다 그래. 미국 남자 꼬셔서 영주권 받으려고 네가 만든 음식 냄새 때문에 토할 것 같아. 제발 좀 그만하세요. 니네 엄마가 보낸 것들 다 버렸어. 위생적이지 않거든. 제이슨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진짜 엄마 목소리야? 응. 하느님, 엄마가 이렇게까지. 제이슨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다음 날 제이슨은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불렀습니다.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들아, 어제는 엄마가 좀 실수한 거야. 용서해줘. 엄마, 이거 들어보세요. 제이슨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저한테 하는 사과가 아니에요. 지민한테요. 시어머니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아, 내 어머니,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3년간의 고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용서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정말 변하시면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는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모두 함께 앉아 명확한 규칙을 정했습니다. 제이슨이 문서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게 앞으로 우리 관계의 가이드라인이에요.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약속. 방문은 월 1회, 반드시 48시간 전 사전에 연락. 육아 간섭 금지 조언은 요청받을 때만. SNS 우리 가족 관련 게시 전 사전 승인 필수. 개인 생활 존중 냉장고, 옷장 등. 사적 공간 확인 금지. 문화 존중 한국 음식, 전통, 언어 사용 존중. 선물 양가 부모님의 선물 모두 동등하게 대우. 비판 금지 며느리 아들에 대한 부정적 발언 금지. 이 규칙을 3개월간 지키시면 그때 관계를 재평가할게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약속할게. 꼭 지킬게. 제이슨의 제안으로 우리는 가족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캐런 씨, 왜 며느리에게 그렇게 행동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들을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잃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제이슨이 결혼하면서 나한테서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매일 전화했는데 결혼 후엔 일주일에 한 번도. 그래서 며느리를 경쟁 상대로 본 거군요. 네. 인정하기 싫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상담사는 나를 봤습니다. 지민 씨, 어떤 기분이 드세요? 이해는 돼요. 하지만 이해와 용서는 다른 문제죠. 맞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주 상담을 받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정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 때 그녀는 초인종을 누르고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들어가도 될까? 네, 들어오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민아, 너희 점심 먹었니? 아직이요. 내가 샌드위치 좀 사왔어. 한국 음식은 아니지만. 괜찮을까? 감사해요, 어머니. 그리고 이거
시어머니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내 엄마가 보내준 금반지. 그때 없어졌다고 했잖니. 사실 내가 가지고 있었어. 정말 미안해. 나는 상자를 받았습니다. 3년 전 사라진 그 금반지였습니다. 어머니, 늦었지만 돌려줄게.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 때는 더 나아졌습니다. 할머니, 아기가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 할머니 왔어. 시어머니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랐습니다. 지민아, 오늘 아기 간식 먹어도 될까? 내가 과일 좀 준비해 왔는데.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그리고 혹시 내가 도와줄 일 있어? 설거지라도 할까? 아니요, 괜찮아요. 어머니는 손주랑 놀아주세요. 정말? 그럼. 고맙다.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예전에 당연하다는 태도는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SNS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아기 돌보는 법을 몰라서 제가 다 가르쳐 줘야 해요. 이제는 며느리 지민이가 아기를 정말 잘 돌봐줍니다. 저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국 음식은 자극적이에요. 이제는 지민이가 해준 한국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레시피 배우고 싶네요. 댓글들도 달라졌습니다. 캐런, 며느리랑 사이 좋아 보여서 보기 좋아요. 부러워요. 우리 며느리랑도 저렇게 지낼 수 있을까? 6개월 후 한국에서 우리 부모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우리 엄마가 만나는 것이 안녕하세요. 제이슨 어머니시죠? 저는 지민이 엄마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색해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런 그녀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지민이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리 엄마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이게 지민이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에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한 입 먹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레시피 알려드릴까요? 네, 배우고 싶어요. 두 어머니는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며 웃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시댁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난 3년, 아니 거의 4년 동안 저는 며느리 지민에게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아니야 지민아, 내가 말해야 해.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지민이를 적으로 만들었죠. 거짓말도 하고 조작도 하고 가스라이팅도 했어요. 친척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지민아, 내가 나를 용서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 하지만 알아줬으면 해. 내가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진짜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다는 것.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노력할게요.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시댁에서 30분 거리,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딱 적당한 거리. 시어머니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사전 연락 후 방문. 오히려 이제는 내가 먼저 연락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오실래요? 아기가 어머니 보고 싶어 해요. 정말? 그럼 갈게. 아, 내가 뭐 가져갈까? 아무것도 안 가져오셔도 돼요. 그냥 오세요. 알았어.
고마워, 지민아. 2년 후 우리는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지민아, 내가 도와줄 일 있니? 병원 갈 때 아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언제든 말해. 출산 후에도 시어머니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산후조리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도와줄까? 아니면 너희 엄마가 오실까? 엄마가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 그럼 나는 너희 엄마 가신 후에 올게. 어머니도 와주세요. 같이 있어도 괜찮아요. 정말 너희 엄마가 싫어하시지 않을까? 괜찮으실 거예요. 어머니 두 분이 함께 도와주시면 더 좋죠. 둘째 돌잔치 날 양가 부모님이 모두 오셨습니다. 우리 엄마와 시어머니는 이제 친구처럼 편했습니다. 캐런, 이거 한번 드셔봐요.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전통 떡이에요. 와, 맛있어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저도 캐런한테 배울 게 많아요. 미국식 베이킹 너무 맛있더라고요. 두 어머니는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제이슨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 포기하지 않아서, 엄마한테 기회를 줘서, 나도 고마워. 내 편이 되어줘서. 우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두 할머니 사이에서 행복하게 뛰어놀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어느 할머니를 부르는 거야? 두 할머니 다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5년이 더 지났습니다. 나는 이제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변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변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래동화였습니다. 할머니, 한국말로도 읽어주세요. 할머니는 한국말 잘 못하는데. 괜찮아요. 지민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시어머니는 서툰 한국어로 동화를 읽었습니다. 아이들은 깔깔 웃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았어. 수많은 눈물, 싸움, 배신, 그리고 용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습니다. 부엌에서 우리 엄마가 불렀습니다. 지민아, 캐런, 식사 준비 좀 도와줘. 네, 엄마. 갈게요. 우리는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세 여자, 두 어머니, 그리고 하나의 가족. 모든 것이 완벽한 해피엔딩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새벽 2시였습니다. 누구지? 현관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지난 몇 년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차가운 미소. 그 미소를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미소.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시어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민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이야기요? 그녀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난 5년, 정말 힘들었어. 착한 시어머니 연기하는 거. 내 심장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놀랐지? 사실 나는 변한 게 아니야. 그냥 연기한 거지. 어머니, 농담이시죠? 시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웃음. 농담? 아니야. 나는 시간을 기다린 거야. 내가 완전히 방심할 때까지. 하지만 상담도 받으시고 사과도 하시고 다 연기야. 내가 얼마나 좋은 배우인지 몰랐지? 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이슨 깨워야. 깨워봤자 소용없어.
그는 지금 내가 진짜로 변했다고 믿잖아. 내가 지난 5년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시어머니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지난 5년은 그냥 준비 단계였을 뿐이지. 그녀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다음에 봐, 지민아. 아, 참. 내일 가족 모임 때 이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믿을 거야. 왜냐고? 나는 지난 5년간 완벽한 시어머니였으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짜 게임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끝? 아니면 새로운 시작?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어젯밤 일이 꿈이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소파 쿠션이 눌린 자국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앉았던 자리. 진짜였어. 아침 식사 중에 제이슨에게 말하려 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누가 믿겠어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민아, 어젯밤 일은 잊어버려. 아니면 뭐, 위협인가? 하지만 다음 문자가 왔습니다. 아니면 내가 정말 미쳤다는 걸 증명해줘. 그게 너한테 더 좋을 거야.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7년 전에 나는 겁에 질리고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어젯밤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현관 카메라. 우리 집 현관에는 음성도 녹음되는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서둘러 앱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5년. 정말 힘들었어. 착한 시어머니 연기하는 거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한 수 위에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내 휴대폰의 녹음 파일도 삭제했습니다. 저도 사실 지쳤어요. 이렇게 서로 감시하고 증거 모으는 거.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좋은 사람인 척하는 것도 나쁜 사람 찾아내려는 것도 다 지겹더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지낼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 실수해도 괜찮은 그런 사이로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아. 난 완벽한 시어머니 못 돼. 잔소리도 할 거고 가끔 꼰대처럼 굴 수도 있어. 저도 완벽한 며느리 못 돼요. 가끔 짜증도 나고 서툴 때도 많을 거예요. 우리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닌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네, 어머니. 5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친정 부모님은 얼마나 자주 보시나요? 시댁과 친정, 거리 차이 얼마나 나세요? 친정 엄마와 시어머니가 만나면 어떤가요? 국제 결혼하신 분들, 친정 부모님 초대해 보셨나요? 이 이야기는 실제 국제 결혼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부 갈등을 바탕으로 가스라이팅, 심리적 학대, 그리고 회복의 과정을 그렸습니다. 마지막 반전은 시청자들에게 정말 변화가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